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앞두고 안산에 이제 대부도 펜션에 저희가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2015년에는 조금 달라진 방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로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모인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10명이 이제 지사장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여서 오늘은 그러면 달라진 제도에 맞춰서 먼저 가볍게 녹음을 해보자 라고 해서 모였거든요. 자, 한 분씩 자기소개 하면서 짧게 인사만 한번 하시죠. 자, 네. 부산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부산 김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신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전의 유광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주의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의 김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의 오영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의 김희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의 이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이지사 김국동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개별 방송에서는 개별 지사장들의 목소리로 이제 접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대담 주제로 이제 한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송년회에 관련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송년회 어때요? 재밌었죠?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산 입장에서 가장 뭔가 좀 송년회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니 해도 또 2부에 우리 개그맨 조영빈 씨 와가지고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네. 기억나는 건 제가 선물을 못 가져갔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치호 씨한테 LED TV 양보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지사장쯤 돼서 설마 선물을 노린 건 아니겠지? 왜 그러세요? 그래도 또 견물생심이라고 또 조금 욕심 나더라고요. 먼 길 왔는데. 맞아요. 경품이 400만 원씩이나 나왔는데. 그렇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받았던 도서 상품권 마저 우리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고 오는 그런 따뜻한, 우리 지사장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았으면 다 드려요. 저도 주고 싶었는데 아예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줄 수가 갔는데 없었어요. 새벽까지 갔는데 말이야. 하나도 뭐 빈손으로 갔잖아요. 재미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에 바로 부산 내려간 거예요? 네, 좀 미안하더라고. 빈손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제가 많이 또 앞으로 좋은 물건으로 해서 많이 좀 보듬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용돈을 좀 많이 주지 그랬어요? 용돈보다 우리는 경매쟁이잖아요. 물건으로 또 물건으로 또 해드려야지. 네. 그게 또 우리 또 미덕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성남은 뭐 어때요? 뭐 송년회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먼저 제가 헤어드라이기를 받았고요. 받았어? 그럼요, 받았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예. 소통으로? 소통이 키워드라면. 아, 그거는 정말 이게 말을 하려 하는데 이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니까 중간에 한 번 끊기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처음에 잠깐 끊겼잖아. 네, 말하다가. 네,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소통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박수 한 번 더 받았잖아요. 그랬었어? 나는 왜 다 지켜봤는데 기억이 안 나냐? 박수는 중간에 친구가 뜻인데 그 저기 뒤돌아 있어가지고 누가 박수를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났는데 고영주 씨. 그 성남이었구나. 자, 1호 씨, 청주. 아, 저는 그때 저기 1,000원씩 다 걸어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했을 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인 줄 알았어. 가위바위보로 들었잖아. 아, 방송반 출신인데 왜 그래? 그래. 죄송합니다. DJ래잖아. 아까 자기는 방송국으로 얘기한 적이 없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제 잘해가지고 그 지사장님 돈을 다 따서 한 4번째 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아쉽게 이제 한번 져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너무 아까워. 아, 그럼 난 그때 누구야? 그 우리 최고위반 있잖아요. 14기. 네. 정재성 씨. 우리 그 사람이 노트북 들어갔잖아. 네. 그분이 올라갔잖아. 아, 맞아요. 그분하고 해서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양보했단 말이야. 양보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만났거든요.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 역시 프로 선수잖아. 실제 경륜 프로 선수예요. 그분이. 네, 현직 프로 선수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승부사잖아요. 다 이겨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 나한테. 근데 그분이 그날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 중요한 있대. 큰 금액의 시합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우리 송년회를 참여하신 한 번 포기하면 600만 원씩 포기한다. 그런 게 있었고. 햇병아리가 프로한테 덤빈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는 승부사라고 딱 그러더라고. 노트북을 그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아가지고 내가 가져가면 안 된다 양보를 하셨더라고. 그래, 나 뒤에서 그 말 하시는데. 근데 저 광주인데요. 네. 저는 우리 오치호 씨가 네. 그 소견 발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여자분 좀 성함이 윤정희 씨죠. 아, 윤정희 씨.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인천 김지사님께서 했지만 이 세 분들이 했던 것이 시간이 약간 길었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뜻깊고 거기 모이셨던 많은 분들이 감명을 많이 받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내가 이제 조금 이메일도 들었는데, 이제 저는 운영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지루하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온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너무 짧았다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고 싶었고 연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제 우리가 아산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소금쟁이 모텔을 소개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서 점이 약간 아예 말도 못했잖아. 한마디만 딱 했잖아. 그거 예정돼 있었었는데 왜 그거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그 내용도 안 한다고 지나가시고 그 뭐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이제 다수가 또 배고파가지고 있는 눈을 이렇게 나는 위에서 보니까 보인다고. 아니, 많이 배고팠어요. 좀 그러긴 다 그러고 뭐 또 2부 코너 있고 그러니까 한 그때 11분인가 이제 오버하다 보니까 빨리 뭐 한두 마디 하고 끝내버린 거죠. 근데 뷔페 음식도 이제 다른 데 가보면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도 입에 맞는 게 없었는데 이번 정말 저 뷔페 같은 경우는 진짜 다 먹고 싶고 입에 맞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강남이잖아, 강남. 홍어에 꽂혀가지고 두세 번을 갖다 먹었는데 근데 왜 전복은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전복이 너무 맛있던데. 나 전복에서 삐졌어. 전복? 네, 전복 2번 갔다 먹었어요. 전복 못 먹었어. 나 전복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나 우리 행사 중에도 나는 한번 접시를 갖다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그런 노하우. 전복이 있는지도 몰랐네. 근데 못 먹어서 선인 씨가 형 전복 하나 주더라고요. 먹는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시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혼남 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윤정희 씨 발표한 그 사례 중에 내용이 그게 있었어요. 그분이 본인은 그 목표가 월세 소득이 1,500이라 1,000만 원이었나? 네. 1,500은 들었는데 1,000만 원인데 지금 500밖에 안 된다.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우리 부산지사 최고위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그 목표가 1,500이다. 월세 수입이. 근데 많은 우리 경매 입문자들이 또 경매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월세 소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실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시는 금액이 또 많은 분들 한 500선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뭐 그런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분들도 1,000만 원, 1,500만 원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하니까 실제 이제 지금 우리 그 최고위반 이분도 집이 12채가 있는 분이에요. 현재? 네, 12채가 20채에서 12채로 정리하셔가지고 왜 그래도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어?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더 본인의 어떤 경매 기법을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프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분도 더 목표를 내서 이제 더 하고 싶다. 근데 그 500만 원 받는 분도 1,500원 목표로 하니까. 근데 참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르쳐보면 그 당시 최근에는 이제 시세조사 잘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제쳐졌는데 그 당시 가르칠 때 보면 시세조사를 여자인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지시를 하면 그대로 수행을 그대로 했어. 그대로 하더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PT의 핵심은 이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검증된 프로그램을 던졌는데 지가 막 바꾸면 어떡해. 그럼 효과 없는 거지. 주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변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막 변형을 막 시켜.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그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데. 광주도 최고위를 하다 보면 이 가르쳐 드린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주관을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쭉 가더라. 우리 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직 저희가 2번이 남았는데 그때 좀 더 확실히 잡아드리고 이제 끝내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항상 최고위의 아쉬움이 해피자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제 최고위를 해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먼저 사람이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고 우리 부자마인드를 먼저 갖추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끝내지 말고 어차피 이제 저야 바빠서 이제 바로 끝냈지만 거기는 끝내지 말고 그 뒤에 또 우리는 또 평생 재수강이 되니까 복학을 조금 시키면서 우리 또 소금쟁이 모텔이 되면 굴로 좀 와서 단합대회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이니까 조금 인생을 좀 바꿔주는 개념으로 다가서야지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과정 코스 끝났다 끝내버리면 안 돼요. 최고위 중에 이제 한 분은 지금 소금쟁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자분인데 이제 남편도 이미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더 되짚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금방 하실 거예요. 그 협회장님 저기 윤정희 씨 그 시세 조사 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각 지사 PT들이나 최고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하고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면 또 우리 지사나 뭐 이런 PT 지사에서 뭐 최고위나 PT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경례 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또 윤정희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 뭐 송년회에서 또 아주 좋은 또 사례로 또 평가받고 있으니까 한번 그 사례는 한번 도움을 좀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어때요? 대구는 그때 와서 뭐 굉장히 그 늦게 왔죠? 멀리서 오느라고. 근데 새벽에도 또 늦게 가고. 아직 직장 생활.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대구를 이제 처음 그 송년회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선배 지사장님들 인사하고 한다고 좀 경황도 없었고, 뭐 그런 행사를 보고 하면서 어떤 PT 분들의 뭐 사례를 듣고 참, 정말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저도 많이 만들어서 대구 지역에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 사람들이 좀 대구 지역에서 좀 더 쉽게 경매에 대해서 접하고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맞아요. PT가 저도 해보면 지금까지 한 경우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큰 이상한 어떤 고수익을 잡아. 그게 참 보면은 진짜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대구 쪽에서는 알다시피 대구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역의 눈을 밖으로 돌리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그 지사장한테 배우면서, 이렇게 좀 의식의 어떤 전환만 있으면 그 사람들 굉장히 도움 벌 거라고.
근데 거기가 인구가 더 많고 또 경매에 대한 열정도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저도 가보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 대구가 돈도 많죠. 그렇죠. 돈도 많잖아. 그러니까 인구 많지 돈 많지 뭐 완전 노다지지 노다지. 돈이 많으니까 경매를 많이 한가 봐. 좋은 위치죠. 자, 그러면 송년회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예.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요, 네네. 대표님. 네. 우리가 이거 처음으로 이제 송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이번에 송년회를 하면서 그 굉장히 좋고 잘된 점도 많지만 뭔가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예, 얘기. 왜냐하면 한번 내년에 해보시죠. 예. 할 때 또 우리가 좀 더 성대하고 예. 좋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실 건데, 송년회 저 잘 참석하고 잘 봤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라는 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일단 지사님들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 조금 아쉬웠다. 뭐 저 원주 신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년회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송년회를 즐기기 위해서 참석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이유 중에는 분명히 그 경매에 대해서 뭔가 얻고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셨을 건데,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가 도중에 나왔겠지만 그 뭐 저희 행사하는 과정에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뭐 너무 길었다, 뭐 사례 소개라든가 뭐 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분명히 오신 분들은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을 거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저도 부산의 김한철입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좀 자료를 한번 이제 그 사례들을 좀 그 유인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좀 읽을 수 있는 거리가 있었으면은 오신 분들이 그 사례를 보면서 또 하면은 또 말 같은 경우는 한 번 듣고 흘러가니까 중요 포인트를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유인물을 조금 준비를 해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세미나와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송년회가 되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리고 하나 아쉬웠던 게 또 좀 주말을 이용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저희 부산지사에서도 좀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평일이다 보니까 또 그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는 광주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도 참 시간이 짧았던 것 같고, 또 우리 나중에 그 경품을 나눠주는 시간에 개그맨이 사회를 보면서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가 게임을 하는 방식도 퀴즈가 그런 퀴즈가 아닌 경매에 대한 그렇지. 퀴즈니까. 그것도 참 좋고 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오신 분들도 뭔가 하나라도 알고 있었지만 잊어먹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나. 또그 송년회 또 많이 기대됩니다. 한번 우리 호남 문문역에서 좀 기획을 한번 해주시죠. 내년에는 개그맨을 안 부를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얼마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 교육생들이 엄청 돼서 지역별로 어떤 그 테마로 어떤 노래 자랑을 할 수도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연 대회에서 상금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노는 걸로 했지만은 다음번에는 진짜 내용이 알차고 경매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형태로만 모이는 멤버십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년 정도를 소금쟁이로 끌고 가면 당연히 내년 말에 과연 일반 회원들이 이제 그 많이 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문화된 그리고 1년 정도의 어떤 멤버십 파티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질 게 아니냐 싶어요. 상금도 뭐 시시한 거 우린 던져버리고 뭐 자동차 한 대, 뭐 집 한 대? 집 한 개, 법정지상권에 빠 있는 거, 소송 2번 해야 되는 거, 유치권 3개 막 이렇게. 유치권 3개, 그 중에 하나는 조직에 이렇게 섞어진 걸로 선물로 걸어버리면 안 돼.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물건 하나 해서 선물 하나 던져주고. 그럼 그거 아니면 보증금만 잡아놓고 좋은 물건인데. 그걸로 1등 된 사람한테 잔금 치르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이나 사업자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놔도 되잖아. 법인 내는 데는 100만 원이면 되니까 내놓고 법인 이름으로 잡아놓고 대표이사는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당첨시켜주고 잔금 치르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물건 대박인데? 수익률별로 네. 한 5개 정도 나열해 놓고 1등, 2등, 3등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게 수익률이 높은 걸로. 수익률 높을 수 좋네, 그것도. 부상품으로는 뭐 명도 일회 사용권. 지사장을 따로 이렇게 자기가 그래, 원하는 그래. 지사장을 골라서 명도 지원. 명도 지원. 그럼 제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데요. 명도는 여기 원주에 몰리겠는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명도는 제가 확실히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광주도 잘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다. 다양한 기회.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거가 소금쟁이 그 파티 문화로 와야 된다니까. 프로그램에 유입이 돼야 돼. 소금쟁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서 차별화돼야 되고, 근데 또 차별화돼야 우리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집중력이 발생하지. 지금은 막 이렇게 아무나 쪽으로 가버리면 집중력이 좀 안 생겨요, 실제로. 대표님, 그죠? 방금 생각난 아이디어인데요. 그 원주에 그 태우 씨 이야기하면 그 명도 지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수시로 방송에서 뭐 월말 그 뭐 해가지고 우수 청취자한테 또 뭐 하나 해주는 상품으로 그래서 뭐 하나 해주는 그런 근데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 대신 어떤 소금쟁이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소금쟁이 중에 뭐 어떻게 하시든지 또 컨설팅을 하시든지 그런 분 중에 이제 하나 서비스로 월말에 한 분 해드리는 이런 거. 안 그래도 그 아이디어 좋은데 그 협회 카페 개편하면서 그 365 이벤트 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걸고 꼭 이렇게 잔치를 하게끔 카페하고 홈페이지에서 연동시켜서 돌려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 이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돈 벌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 근데 재밌으면서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 경매하면은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많은데 그걸 좀 재미로 좀 이렇게 승화시키면은 훨씬 더 협회처럼 재밌게. 저희 협회가 타파하는 겁니다. 노래 있잖아요. 경매 대중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얘기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는 살짝 그 실질적인 주제로 가서 대부분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가 얼마 정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법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한두 마디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자, 대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꿈 깨세요 이럴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인데요. 한 2주 전에 이메일 상담을 하고 한 50대 초반인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실로. 그랬고 한 2시간 가까이 상담을 해드렸죠. 그분의 이제 자본금은 1,000만 원인데 제가 보통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것도 기본 1,000에서 2,000 들어갔다가 보증금으로 뭐 2,000, 3,000 그 이상 보증금으로 내 들어간 돈을 원금 이상으로 빼내는 물건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 눈앞에서는 웃고 당연히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인데도 차후에 편할 때 다시 오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나시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도인인가 보지. 돈에 관심이 없나 보지. 진짜 근데 청주에서도 그 전화 상담하고 이렇게 좀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그 이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이렇게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거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면서도 몸소 실천을 안 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희한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부산의 김한철입니다. 두 분 사례를 좀 들어보면 저희 그 현주님들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지금 부산지사에서 PT 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다음 최고위 한 분 두 분이 하시는 공통적인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사님 제발 광고 좀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뭔 광고? 광고? 아니 우리 이제 우리 협회에 그 최고위 과정 이 이제 경매 실무 과정이 좋다고 자꾸 광고하지 마시라 이거지. 너무 오픈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 경쟁이 높아진다. 내가 먹을 게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역색이 있나? 아니 이제 그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다 먹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그랬죠.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개인의 적응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다 먹을 거예요. 11,000개 중에서 당신 먹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 그 실무 기법들이 자꾸 대중화돼서 오픈되면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이제 무량 물건은 다 사람 보는 눈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돈엔 또 팔자가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좀 너무 대조적이네, 그죠? 어떤 분들은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근데 같은 시기에 PT 교육을 받아도 보면 우량물건 검색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보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경쟁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신기하게 다르고 전에 그 최근에 붙은 그분이 있는데 이제 실명은 제가 공개하긴 그런데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우량 물건을 검색을 시켜 놓으면은 2달, 뭐 어떨 때는 3달 본인이 진도를 안 빼면은 냅둬 버리니까 답답한 마음에 한 2번 몰래 이제 보러 다녀요. 꼭 PT들의 특징들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꼭 미역을 먹지. 그래 놓으니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자기가 본 물건이 자기가 내 책을 부자마인드도 10번 가까이 읽었고 방송도 엄청나게 듣고 그분이 또 머리가 비상한 분인데 상가를 하나 응찰했는데 32대 1인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배운 자기가 저한테 들은 우량 물건에 대한 정의를 듣고 그 눈으로 이렇게 비춰서 고른다고 골랐는데 우량 물건은 경쟁자가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자가 30명이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솔직히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몰래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실직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량 물건이 도대체 뭡니까를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경쟁자가 많다는 자체는 아니다. 어떤 미래의 가치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면 몰라도 현재 가치 중심으로 보면은 경쟁률이 있으면 반드시 우량 물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화를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에 맞는 걸 이번에 골라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사한 결과가 40명 가까이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그러면서 요것도 20명 이상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5명에서 7명 절대 안 넘어. 넘어도 10명은 죽어도 안 넘어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었어. 근데 4명 들어왔어. 근데도 엄청난 고수익이에요. 제가 PT 수익률은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PT도 영향을 받고 수업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컨설팅 문의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나도 저런 거 해주세요 이래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야 좋은 거면은 사실은 우리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 기회가 더 있죠. 컨설팅한테 먼저 가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PT는 본인이 찾아서 가니까 가는 걸 냅두는 것이지. 좋은 걸 골라와도 속으로 나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좋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에게 여러분들의 도덕성이 이제 대두되는 거죠. PT가 골라온 물건이 좋을 수가 있어. 제대로 가르치면.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 예. 그러면 사실 본인이 돈도 있어. 그러면 안 하고 싶겠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딜레마 내지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이제 도덕성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골라온 거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사명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에서.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자, 국동 씨는 뭐 경험 있어? 인천?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상담하는 중에서 2, 3천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2, 3천이라는 돈보다는 한 몇 억 있으면 투자하기는 좋겠지만 물론 그 2, 3천 갖고는 조금 작기도 하지만 못할 금액은 자본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먼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공부를 먼저 시작해서 운전면허증을 먼저 따놓고 나중에 투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도 그 배우는 시기를 뒤로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 당부를 드려도 계속 그 다른 집안 사정이라든지 반대에 부딪혀서 아니면
한 5천까지는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 네, 그런 이런 건 분들이 봤어요. 네, 저도 그런 게 그래서 있어. 아무리 네. 빨리 청주분에도 시작을 해야 그런 분 된다. 있었어요. 그 뒤로 네. 천천히 해도 된다. 투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절대 거기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그 못하는 거죠. 책에다도 쓴 이유가 그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농구를 하면 농구 룰을 따르고 축구를 하면 축구 룰을 따르라는 얘기가 본인이 여태 돈을 못 벌어놓고서는 경매 바닥에 새로운 바닥에 와놓고도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되게 그렇죠. 미련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기로 좀 지지면 좀 그러면 지지고 바로 이렇게 싶습니다. 딱 될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발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경매 그 투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 낙찰률을 보면 100%가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래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꼭 그 그런데도 종목을 또 꼭 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들고 그것도 꼭 있어. 되도록이면 유차를 3회 이상 간 걸로 일단 뒤져보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검색을 분명히 그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걸 보면은 꼭 1회 유찰 그리고 어떤 지역 그러면서 그 편견이 안 깨져.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에 대한 편견이 참 안 깨지더라. 그래서 PT가 필요한 거예요. 예,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안 돼 잘. 아무리 말을 해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앞에서 알아듣고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물건을 골라오는 걸 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똑같아. 그 자기 지역을 진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스피드 옥션이나 뭐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서 이게 검색을 조회하는데 이제 그 지역별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네. 하면은 맨 처음에 자기 지역 거를 먼저 결제를 하고선 여기 좀 물건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제 뭐 대전 거를 또 결제를 그러니까. 하신다든가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짠돌이 근송인데 어차피 돈이 그런 식으로, 오겠냐고. 돈이 그런 안 식으로 오지. 이제 결제를 하고선 본색이 물건 검색을 뭐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할수 있는 투자를 해야 번다는 건 기본 상식인데 앞에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돈도 1년치 내기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근데 아까워. 그래봐야 한 달에 3만 원인데 하루에 뭐 3만 원 그냥 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수준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유심히 보면 다른 데서는 돈을 팍팍 쓰는데 경매에 와서는 유독 돈을 덜 쓰면서도 대박을 맞고 싶은 그 욕심들. 이제 학습에 돈 투자 안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오면은 저기 주변 동네 그 경매 학원들 다 갔다 오래요. 분명히 갔다고 오십니다. 새로 주기를 오세요. 찬바람 맞고 와야 돼. 왜냐면 그 배우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진짜 100% 120% 엄청난데 하물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12주에 있는 우리 회원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왜 와서 배우냐 이거죠. 본인의 어떤 그러한 경매 기법을 혼자 그렇지. 하는 그 기법을 어떤 완성도 있게 그렇지.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한 기법을 갖추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한 기법을 분명히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는데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어서 그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네. 12채씩 하는 사람은 그 열정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정 있는 눈에는 그게 우리 기술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초보자들은 경매를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딱 잘 따라오시는데 조금 안다 그러신 분들은 편견하고 또 아집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따라오시고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해봤다 이거지. 예,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는 경우가 그러니까 안 좋은 버릇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액 투자라는 개념도 보면 소액이 얼마나 소액인지 뭐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전화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전화가 와서 소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도 투자가 됩니까 해서 물어보면 얼마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6천만 원 가지고 계시대요. 그게 과연 소액인지. 근데 다른 거 장사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죠.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돈. 아니, 저도 그런 게 얼마 이제 자본력을 갖고 계시냐면 1억밖에 없어요.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너무 작게 이 돈을 왜냐면 이런 서울이나 이 특별시 같은 경우는 1, 2억이 기본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서진입니다. 저는 초기에 이제 무료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죠. 기억이 남는 분이 600만 원 잡았고 600만 원을 뭘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컨설팅을 하고 남는 돈은 도저히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고. 아, 혼자? 네, 40대. 그러니까 600을 들고 이제 혼자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네. 이 40대 한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그런데 저를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한 10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뽑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게 우량 물건인지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쭉 봤는데, 그 600에 맞는 금액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하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서류상으로도 보면 그 수익률 대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구조. 즉, 제가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그 직원들한테 일을 던져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한 3개다. 그럼 한 5개, 6개를 던져줘야 포도시 한 2개나 뭐 3개 정도 간신히 할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600만 가지고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더 금액이 더 들더라도 대출을 감당하고도 남을만 하면 그 물건까지 뒤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 뒤로도 계속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지금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 600만 원 안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금전적 편견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로 딱 집착을 해버리는 건데. 종목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 뭘 근거로 자기가 독학을 하는 거야? 아니 왜 영화 보면 자기가 무술이 떨어지면 소림사 장경각을 털로 들어오잖아. 그 털로 들어오잖아. 영화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우수한 곳에 가서 그걸 뽑아오려고 하고 산업 스파이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창조를 해. 근데 독학을 하더라도 대한국민사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독학을 하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도 동영상이라도 결집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예치를 막 자료를 해버리니까 이게 기준이 없지 않은데 우리 공정매사 섞여버리는 거야. 협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만 갖고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다는 거죠. 아 그게 필요한 게 저기 대부분 얘기를 하셔야지. 몇 천만 원이나 성남이라고 얘기해. 성남 정답. 그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막상 물건 검색을 해보면 그 돈으로 해서 수익을 남기고 이렇게 가져갈 물건을 보면 보기에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이 안 차니까 거기서 뭐 포기를 하고 뭐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고 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포기한 물건이 우량 물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우량 물건일 수도 있고. 근데 저 부산의 김한철입니다. 제 그 PT 분 중에 한 분이 그 31살이에요. 그 대구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투자할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는데 적금 깨가지고 저하고 PT를 합니다. 그런데 깨이신 분이네요. 예, 근데 이 젊은 친구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소금쟁이 아니야? 아 지금 소금쟁이는 돈이 없답니다.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PT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젊은 사람들 굉장히 사고 마인드가 깼다는 게 뭐냐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돈은 그때가 문제고 일단 내 실력이 안 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근데 이분도 현재 대구에서 대구 계명대 그 평생교육원에서 그 경매 과정을 수강하신 분이에요. 하셨는데 배웠지만은 뭔가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그래서 또 다시 200만 원짜리 또 수업을 권한더라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 수강생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더 배워야지 경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하려면 너무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PT를 하게 됐는데 근데 더 참 깬 게 적금을 깨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더한 얘기 해줄까요? 네. 그 이번에 붙은 그 PT인데 그분은 이제 미래 지사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자기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망가져서 돈이 진짜 없었어. 근데 PT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거예요. 예, 있죠. 그걸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 틈은 나한테 줬겠죠. 예. 예, 그러고는 교육을 하는데 물건을 하나 잡았어요. 근데 시세 조사를 계속 시키는데 한 5번 이상을 빠꾸를 막 놓고 했었어요. 근데도 계속 진행이 돼서 잘 됐어요. 그 당일날 저한테 전화하기가 뭐하다면서 혼자 입찰을 보냈었고. 아, 그 사람. 예. 내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지. 어떻게 입찰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늘입니다. 방송하셨던 분이네.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냥 전화하기가 뭐해서 혼자서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1시간 사이에 이제 수익률표까지 짜서 이제 붙였어요. 수익률표까지 짜서 붙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붙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붙었죠. 자, 1,000만 원에서 5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보증금으로 3,800인가 3,800인가 4,000이었으니까 400이 나간 거예요. 최저가가. 그러니까 1,000만 원 대출 받아와서 500만 원 주고 500 남은 걸로 계약금만 잡아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 네, 입찰 보증금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일반인들 같으면 갈등이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그 대전도 그런 적 있죠. 계약금만 내놓고 주변에 자본 끌어다가 잔금 치르고 그 세를 빼가지고 그 잔금에 대해서 빌려준 그 지인한테 이자조로 술 한잔 사주고 끝내잖아요. 그런 방법을 제시했더니 나 그런 방법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업직이니까 나는 지인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제가 왜 경매를 배짱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네. 배짱이 있어야 돼. 이번에 뭐 제 간석동 사례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지금 건 1억을 벌었잖아요. 그치? 예. 그게 뭐 이제 얼마나 필요하냐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 계속 제가 그 간석동 사례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기 고수만이 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고수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것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칠 때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안 하더라도 5분짜리, 10분짜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들 있잖아요, 카페에. 네. 그 블로그들에 집중적으로 좀 편성해서 올리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야, 난 한번 대전 가볼까? 대구도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청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거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공중파를 안 타더라도 그런 걸 블로그하고 카페나 이렇게 그다음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올려놓으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 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짜잘짜잘한 주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놓으시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를 지금 오픈한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도 좀 많이 그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 좋은 양질의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지사님들이 각자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 방송도 거기 자주 올려줘야죠. 다 들으실 수 있다. 그거네요. 이제 저희가 자주 올리기만 하면. 그렇죠.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 유튜브 조회도 보면은 뭐 5,000회, 6,000회 뭐 이런 것들이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지사님들 올리는 방송들 보면은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또 그 블로그로 오시면 되죠. 또 조만간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이제 그 홈페이지가 열리니까 이게 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작업하는데 막 오래 걸려서 지금도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일단은 저희 본사도 블로그가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캘린더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럼 본인들 우리 홈페이지도 나오겠지만 본인들 지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강의 일정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글로 나 1월달 뭐 합니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캘린더 형태로 해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분명 될 거야. 강조는 되고 있어요. 네, 돈 주면 그러니까 이게 클릭해서 이 사람들 뭐 하지 이게 일정 체크가 되게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찾아서 가잖아. 그런 것도 사실은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대화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방송인데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2015년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 방송 녹음 끝나고는 아주 그냥 맛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배를 채우실 건데, 2015년에는 어떤 마음 자세로 지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나는 차별화를 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계획이 없는가요, 전부? 아니,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늘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자, 저기 인천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2015년에 어떻게 하실 거야? 저는 이제 알토란 강의를 네. 좀 집중하려고 그러고요. 기초 입문반을 이제 시작해서 네. 좀 당분간 무료로 이렇게 강의에 충실하게 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는 좀 정착하는 차원에서 항상 좀 많이 좀 베풀어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일단 그거예요. 뭐 특별한 거 뭐 없어. 네. 오면은 상품권을 2만 원씩 주고 이런 거 없어. 점심 식사? 이제 네.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것도 좀 차도 한잔 할 섞으시고. 수도 있고, 예. 예. 또 상담도. 상담을 아니면 아주 그 서비스로 제공을 하든가. 네. 근데 상담이 너무 길면 다수한테 혜택이 안 가죠. 네. 그래서 한 30분이면 30분 정해놓고 가든가, 아니면 서너 명을 모아서 2시간을 아예 술을 마셔버리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감을 좀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죠. 또 기초반이라고 그래서 너무 작은 이런 경매 교육 지식뿐만 아니라 우량 물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고급적인 경매 저기도 소스도 이렇게 하나씩 더 하나씩 덤으로 또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변형을 더 해보세요. 어차피 본사하는 거 큰 틀에서만 안 넣으면 결국은 서비스는 본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분. 청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빨리 서둘러서 네. 그래서 아주 우량 지역에 그 사무실 오픈을 일단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사들은 모르겠지만은 청주나 충북 분들이 되게 정이 많으세요. 분들이 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은 저희 이제 청주지사 그런 가족 같은 그런 회원제로 이제 운영을 해서 네. 정말 평생 경매를 뭐 끝까지 가는 조건하에 평생 저희 회원 가족으로서 청주지사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회원제를 만들고 싶은 제 올해 꿈이기도 합니다. 회원제라는 게 혹시 소금쟁이 이외의 회원제를 소금쟁이는 기본으로 그거는 독자적으로 가면 죽는 거야. 경매 열정을 뭐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금쟁이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중이라 했잖아요. 지역에 대한 멤버십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 같은 회원제로 이제 청주지사는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청주가 교육도시 아니었어요? 옛날에? 맞습니다. 옛날에 교육도시라고 교육도시. 그랬었어. 특별한 게 없으면요, 그게 도시가 들어간다는 게. 그래? 광주는 소비도시. 소비도시라고 그랬어. 청주는 원래부터 교육도시였어요. 그래요? 옛날부터 청주는 교육도시 그랬었어. 맞아요. 청주 교대 사범. 네, 청주교대 때문에. 청주교대 그러니까. 있죠. 교대는 다 있죠. 아니, 교대가 다 있는데 큰 광역시 도움이 있었지. 저랑 대립하시려고 지금 근데 청주사님이 굉장히 이 방송에 대한 룰을 아세요. 어떻게? 적당한 시점에 나와가지고 지사 오픈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필요해. 그 정도는 돼야 또 밑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멤버십이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우리 대전 먼 산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와서 한마디 해. 예, 대전입니다. 저희 대전지사는 앞으로 이제 외부 출강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알토란도 한 반년 정도 5월 정도에 오픈을 하고요. 12월까지 알토란을 하는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외부 출강도 좀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외부 출강을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신경을 쓰고 네. 내부에 우리 알토란 무료 알토란
한 달에 2번씩 진행되고 있죠.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우리 대한공룡연사의 저변 확대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꼭 서비스도 강화해야 돼요. 아, 예, 물론이죠. 그냥 그 왜 이케아라는 곳에서 우리 왜 그 서진 씨도 얘기했지만은 서진 씨가 얘기했나? 이케아가 요즘 스웨덴 그 대형 가구잖아요. 가구. 들어올 때 그걸 준대. 그 몽당 연필을 준대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파트별로 지상층의 가구들이 이렇게 그 공간별로 돼 있고 진열이 돼 있고 그럼 자기가 앉아보고 누워보고 써보고 하면서 이 가구가 마음에 들면 그 모델 넘버를 적을 수 있게끔 몽당 연필을 준대요. 그러면 그 몽당 연필을 들고 이렇게 넘버링을 적어서 갔다가 지하에 가서 이렇게 조립식이니까 이렇게 닫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립으로. 그걸 이제 그 모델을 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 그러면은 몽당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와서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그 우리야 뭐 이제 큐브도 있고 뭣도 있고 있으니까 또 소금쟁이 노트도 주셔야지. 공부하는 동안은 그걸로 해야 돼.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야 돼. 돈용을 좀 판매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저기 뭐야 돈용 하지 마. 돈용 진짜 안 좋아. 하지 마. 아니 근데 저기 내년에 그 본안본부장 뭐 책을 갖고 저기 있는데. 대학교 출강 나간다 그러시는데 네. 아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굳이 홍보.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던 광주입니다. 광주는 여전히 무료 알토란이 2주에 한 번씩 쭉 돌아갈 것이고요. 기초과정을 이제 내년 1, 4분기 동안 무료로 한번 수강생들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모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내년 이제 1학기 동안 남부대 그 평생교육원에 그 경매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다른 어떤 그 곳에서 다른 대학이나 어떤 다른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경매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여러 군데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이 어떤 좀 차원이 다른 경매교육은 진짜 실전 경매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그런 경매 실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내년 그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그 수료원에서 같이 경매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뭐 평일 뭐 평소에 그 지사에서는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 예, 지사 강의는 뭐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요. 저희는 뭐 최고위부터 그 권리분석반까지 다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는 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저희 블로그나 여러 군데서 이제 광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부대 쪽에서 이렇게 좀 그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외부 출강 기획하는 분 없어요? 저도 지금 부산입니다. 지금 쪽 요즘 각시 그 자치구에서도 이제 평생 학습관 해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뭐 저변 확대 차원에서 무료 강의를 조금 많이 좀 해드릴까 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 우리 이제 협회 자랑이죠. 그 무료 알토란 강의 하는데 알토란 강의 또 그런 내용들이 일부 그 시종 경매 학원에서 유료 강의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희 협회로 오십시오. 지사로 오셔가지고 그 정도의 강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무료 강의로 해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돈을 주고 배우신다는 게 조금 뭐 안타깝고 이런 정보를 몰라서 가시니까 또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알토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식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실제 그 오시는 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강화를 해서 제가 해드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는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이제 직업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오픈 안 하신 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입장이 어떤 뭐 계획이 어떤 식으로 2015년에는? 네, 일단은 뭐 대구는 아직 뭐 대구지사가 있으신 분들도 아직 뭐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거고. 그렇죠. 일단은 홍보에 좀 치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저희 카페나 뭐 협회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차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대구 지역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을 때 그 시기를 적절히 봐서 지사 오픈 계획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럼 그 인천지사 김서진처럼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를 해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그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연착륙을 위해서 그 털을 좀 닦은 다음에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우리가 그러면 교육을 안 할 것이냐. 사무실하고는 필요 없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무술을 전달할 때 체육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든 산에서 하든 길에서도 하고 그냥 어디 운동하는 공간이 없어. 그냥 내가 움직이면 그 장소가 체육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서 커피숍을 가든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든 밥을 먹든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교육장이지.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렇게 좀 그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라는 것은 상당히 참 보기 드문 서비스예요. 이게 교육이 서비스가 돼야 돼. 그 경매 교육한다 그러면 돈 버는 거를 알려주는 입장인데도 본인이 몸을 좀 낮춰서 가는 거가 사실 좀 필요해요. 그죠? 왜냐면 그 왜 서진 씨 해보면은 그 현재 직업 때문에 이렇게 아예 욕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육 못 받는 사람 있잖아. 사실 그쵸? 서비스 한 동기가 제가 직장 때 공부를 못하고 어디 가서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좀 효과 좀 있죠? 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고마워해요? 지금까지 2년 그 수업이 끝났는데도 교육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2년을 갖고 가고 있고요. 좋은 지금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면은 그 모든 거를 밑바닥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관념은 협회라는 관념이죠. 일종의 뭐 무슨 경매 학원 그러면은 똑같이 영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협회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는 어떤 그 대중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다, 숙인다, 서비스다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 절로절로.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특별히 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 분? 원주 신토입니다. 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이 사람들이 약간 좀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고 연락 아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실 오픈 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뭐든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싶은데 강원도라 눈이 와서 막히면 어떡해? 제가 얼마 전에 그 PT 중에 한 분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상담을 저하고 미팅 시간을 잡아놓고서 그 만나기로 한 날이 저녁 오후였는데 아침에 눈 예보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강릉에서 원주까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죠. 그 미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눈이 너무 폭설예보라 지금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PT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눈을 뚫고서라도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정말 오셨어요. 정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딱 헤어지려고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눈이 하얗게 쌓인 거예요, 밖에. 그래서 8시 반에 원주에서 출발하셔서 강릉을 가셨는데 보통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 온 거 보니까 12시간 넘어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돈 벌게 해줘야 되겠다. 100% 돈 법니다. 아니 또 태호 씨가 또 제설 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제설 담당은 아니야. 제설 담당은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2015년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인천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특강 형식으로 전국을 한번 순회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소금쟁이 이슈하고 우리 이제 전국에 지사는 생겼잖아요.
예. 자, 구슬이 서마리오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사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다 왔지만 여기서 아직 우리가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도 11명 뽑아놓으면은 맨날 연습해서 손발을 맞춰야 우수한 팀이 되듯이 우리도 손발을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의 있던 계속 이런 순회 공연을 통해서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인천 하는 쪽이면은 성남하고 이렇게 다 가까이 있는 분도 오시고 원주도 오고 또 대전 한다 그러면은 또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하면서 이슈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가 전국의 지사들이 생기면은 이게 끈끈하게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되려면 서로 지사장님들하고도 서로 친해지는 맛이 좀 필요하죠. 그죠? 술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이벤트를 이끌어 나가는 힘, 뭉치는 힘, 아이디어의 힘이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월달 초 중반에는 미리 저희가 방송으로 고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천지사죠. 인천지사에는 아직은 이제 우리 김국동 지사장님 무슨 동이죠? 9월동입니다. 인천 9월동 무슨 역 앞이에요? 예술회관역 9번 출구 쪽에. 예, 거기 예술회관역 쪽은 보면은 지금 겨울은 좀 추워서 그렇지 조금 따뜻할 때는 참 공원이 미팅 장소로 좋은 것 같고 우선은 그쪽에서 하실 때 인천 일지사장님 교육생들도 같이 오게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번 무료로 한번 특강하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는 모임을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사를 전국적으로 돌면서 이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분발 좀 되겠죠. 도움도 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이제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9분 47초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새해 잘 새해란다.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또다시 이제 지사장들의 어떤 335 또는 2대1, 3대1 형태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